개의치 않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2기획 부사장에서 고민을 해결해주는 책방 주인이 된 최인아 대표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책방을 열기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저는 이제 광고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저하고 같이 찍은 광고도 있었어요. 저하고 뭐 어떤 광고? 카드? 그거를 하셨을 네. 때 계셨구나. 저 아시죠? 제가 조금 해봤잖아요. 네, 그러세요. 이게 제2기획에는 언제 입사를 하신 겁니까? 84년에? 와, 뭐야. 카피라이터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이런 단어 자체도 조금 이렇게 생소한 때 아닙니까? 모를 때였어요. 아니 무엇보다 왜 광고 회사에 이렇게 입사를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뭐 30몇 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대기업에서 여성을 뽑는다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드물 때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좀 다른 게 있었어요. 기자가 하고 싶어서. 기자 일. 마지막 면접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기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광고 회사에서 이제 모집 공고를 낸 거예요. 쓸신문에서 본 거죠. 근데 보니까 여자도 뽑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카피라이터인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끝에 라이터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내가 뭐 그래도 좀 할 것 같아. 카피라이터를 하고 연말에 다시 기자 시험을 봐야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붙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해보니까 어렵기는 한데 조금씩 재미가 붙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는 포기하고 카피라이터를 계속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재미가 느껴졌던 그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모셨던 팀장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도 없이 항상 뭘 찾는 사람들이야.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커피 광고가 왔다. 그랬을 때 이 커피의 브랜드 인지도를 어떻게 뭐 높일 거냐, 또 매출을 어떻게 일으킬 거냐, 또 이미지를 어떻게 더 젊게 만들 거냐, 이제 이런 항상 도전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로 이거를 돌파를 하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뭔가를 아이디어를 찾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야. 그랬을 때. 네, 그랬을 때 재미가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광고를 만들었더니 막 이게 이제 반응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역시 내 생각이 통했어.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예. 우리 업계의 맛이 바로 이거죠. 바로 이 맛 아닙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통할 때. 예. 그 회사를 퇴직한 지가 이제 한 9년 가까이 되니까 그러세요? 제가 현역 때 했던 것들도 꽤 오래전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현역 때 그래도 하셨던. 예를 들면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이거 유명한 카피죠? 네, 그거 대표님 만드신 거예요? 제가 썼어요. 네. 그녀는 달라진 프로다, 거. 프로는 아름답다. 요게 그 베티벨리라는 패션 브랜드. 그 당시에는 일하는 여자 자체가 많지 않았고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여자들을 뭐라 그랬냐면 사무실의 꽃이야 너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여자들을 묘사하는 광고를 보면 사랑받겠어요 뭐 이런 류였어요. 맞아요. 여자라는 이름보다 프로라는 이름을 사랑한다.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사실 그게 제 얘기예요. 제가 입사해서 막 이렇게 쌓였던 거를 거기다 이제 다 풀어놓은 건데요. 대학에서는 이제 배울 때 여자와 남자는 같아 이렇게 배웠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보니까 같지 않았던 거예요. 뭐 월급도 차이가 났고 또 진급도 똑같이 안 해주고 이제 뭐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 같아 이 얘기가 실은 같아야 해 하는 당위였고 이게 현실과 당위는 같지 않구나. 이제 이런 거를
하루하루 익혀가는. 근데 그때는 그게 저희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다 그럴 때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창 자의식이 막 이러던 이제 24살 뭐 이 아가씨가 이거 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 그냥 알았습니다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만둘 거냐. 그런데 바깥을 둘러봐도 다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이제 저의 결론은 평범한 얘기로 하면 일을 잘하자.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파고드니까 나는 말하자면 프로가 돼야 되겠어. 그때 제가 생각했던 프로라는 개념은 어떤 일을 할 적에 나를 필요로 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 그게 프로인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그 화두를 붙들고 이제 하루하루를 견디고 일을 했어요. 이야, 그걸 한 단어에 몇 가지 그 문장으로 이 다른 카피들도 또 기가 막힌 게 그래요? 많아요. 이거 대표님이 하셨구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예. 히딩크 감독님. 네. 히딩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요것도 야 이거 히트 쳤잖아요. 2002년에. 그랬죠. 히딩크,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 하루 일과가 거의 뭐 엄청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동안은 제가 이렇게 누워서 앉았어요. 그럼요. 책상 위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졸다가 쓰다가 생각하다가 뭐 잠깐 눈 붙이고 또 출근하고. 왜냐하면 자 내일까지 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다시 회의합시다 이제 이러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까지 내가 이거 아이디어를 못 내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누워서 자면 이거 아침까지 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책상에 쪼그리고 앉아서 쓰다가 뭐 잠깐 졸다가 이런 세월이 길었죠. 조직 속에 몇 안 되는 여자로 일을 한다는 것이 이게 소수민족 같은 거구나. 이제 그런 거니까 내가 뭘 잘 못하면 그냥 최아무개가 못했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자들은 다 저래 이렇게 되니까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고 못하면 금방 표가 나고 정말로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동동거리고 산 거죠. 입사해서 16년 만에 상무, 전무, 부사장. 야, 이거는 정말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좀 임원으로 처음 승진했을 때 좀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뭐 물론 기분이 좋았는데 아싸 내가 임원이 됐어. 뭐 내가 잘했나 봐 역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하고 같이 일한 동료, 선배, 후배들이 과연 수긍을 할까?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은 사람들이 다 그럴만해 라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그냥 높이 올라가서 좋아 이게 아니라 워낙에 뭐가 왔을 때 와 기뻐라 이렇게 잘 못하는 그 성질이기도 한데 저 혼자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니까 조직을 맡고 있는 입장이니까 제가 감당해야 될 게 먼저 보였어요. 아니 근데 막상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26년 만에 부사장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왜 3년 만에 과감하게 사표를?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영국에 그 토니 블레어 수상 시절에 여성 교육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임기 중인데 그냥 스스로 내려왔어요. 장관직에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네. 이분이 내가 고민을 깊이 해봤는데 이 막중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나는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내 능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 결국은 물러났어요. 근데 그게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자리에서 물러날 때 이거보다 더 멋있는 변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오려서 제 책상에 한동안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내가 그만두게 되면 나의 사직의 변도 이걸로 삼아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사장을 한 이제 3년을 하고 그만뒀는데 지금 많은 업계가 그렇지만 저희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큰 과제잖아요. 회사에 이제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자, 이 막중한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굉장한 이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저는 결론이 아주 명확했어요. 나보다는 훨씬 능력이 나은 사람이, 디지털을 잘 아는 사람이 맞는 것이 좋겠다. 이 조직이 겪는 비극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자리가 요구하는 역량에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오래도록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이제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 혹시 그 마지막으로 부사장님으로 이렇게 출근하시던 날도 좀 기억이 나시겠어요? 그게 제 인생의 화양연화 같은 날이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보통 임원들이 그렇게 퇴직을 할 때 회사 안에서 환송회 같은 거를 잘 안 해요. 그냥 그런데 제 경우는 후배들이 회사 식당에서 환송회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날 제 기억에 뭐 한 100명, 200명가량의 후배들이 식당에 이렇게 다 모였고 그날 아주 감동적인 거는 장미꽃을 하나씩 한 송이씩 이렇게 다 들고 와서 그 선배 그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주고 저를 하나씩 한 명씩 다 이렇게 저하고 안았어요. 야. 100명이 넘게 이렇게 줄을 쫙 서가지고 뭐 울기도 되게 많이 울었고 잘해 인마 이제 앞으로 네가 어른이야 뭐 이래주기도 하고. Une part de bonheur dont je connais la cause. C'est lui pour moi, moi pour lui dans la vie. Now buckle down and start building up that better world that you would rather live in. What are you waiting for? There's no time to waste. 이 저 책방만의 개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분류하는 게 이게 좀 30 넘어 사춘기를 겪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고민이 깊어지는 40살들에게 Rooted to the spot in future-proof rubber boots. I need to see you sweat and work hard. What are you waiting for? Where are you aiming to run? It's time to play our last card. 저희가 책방을 처음 시작한 게 2016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안 했죠. 다들 네. 그냥 도서관식 분류법대로. 근데 왜 이렇게 했냐. 가만히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맞아요.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책을 사는 분들도 온라인 서점에서 산단 많이 사죠. 말이에요. 네. 네. 그거 어떡하지?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 안 읽으니까 몰라. 모르니까 무관심해. 무관심하니까 책이 있어도 안 쳐다봐. 그러면 이거를 고리를 끊어야지 되겠는데 어디가 출발점이지?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발견한 해법이 그러면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 도전에서부터 출발을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책의 분류의 주제어가 30 넘어 사춘기를 겪는 방황하는 영혼들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내 문제인데? 내가 지금 취업도 됐는데 근데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지금 막 고민이 돼서 나 지금 사춘기인가? 이러고 있는 분이라면 이게 당길 거 아니에요. 당기죠. 그러니까 책을 꺼내보겠죠. 근데 책을 꺼내봤더니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 뭐가 또 있습니까? 있어요. 책 안에 이제 일명 북카드라고 그래서 그 책을 먼저 읽은 분들이 그 책을 추천한 북카드예요. 예를 들면 그리스인 조르바를 추천한 어떤 분이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게 자유인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조르바를 보고 굉장히 위로가 됐다든지 추천사를 거기다 쓴 거예요. 중요한 건 실명으로. 나는 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 누구다라고까지 써주세요라고 제가 다 숙제를 막 앵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거 30 사춘기 방황 이거 내 문제인데? 그걸 딱 열어봤더니 북카드가 있어. 그럼 그 책이 읽고 싶어지지 않으시겠어요? 이야, 역시
야, 다르네. 나 지금 갑자기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어야 되나? 보시죠. 네. 이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직장인의 영원한 숙제예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나? 이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운동으로 치면 개인 경기가 아니라 이제 팀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워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되게 일을 잘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불화야. 다들 쟤하고 일을 못하겠다 그래. 이런 경우가 사실 제일 고민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그렇게 오래도록 일을 하면서 배우고 알아차린 게 뭐냐면 이게 태도가 경쟁력이다. 저는 우리 안에 다 각자 어떤 소양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재능. 근데 그 재능을 꽃피게 하는 게 이게 태도구나.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다고 모든 씨앗이 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그 씨앗이 예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끔 하는 힘이 뭐냐. 그게 태도인 것 같고 그 태도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해요. 뭐 진짜. 저는 사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직장생활 잘하려면 내 개인적인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마라. 웬만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끝내자. 굳이 뭐 노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상사분이 뭐 했을 때 예 그럼요. 네. 이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조셉은 제가 봤을 때 직장 생활 잘했을 것 같아요. 저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생각을 근데 만약에 이제 저하고 만났다 쳐요. 네네. 네네.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기 대표님하고 만나서 오래 못 갔을 것 아니. 보셨습니까? 예. 뭐, 저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을래? 네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아니, 상국 잘하시네. 네네. 네, 이래서가 아니라 되게 씩씩함? 뭘 좀 하려고 하는? 네. 근데 뜻밖에도 모두가 그러지가 않아요. 야, 우리 이거 좀 해볼래?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눈을 반짝반짝거리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저것도 뭐 하자 그러나. 그래 이게 보여요. 그게 그래서 저 양반이 또 뭘 귀찮은 일을 저렇게 벌리나. 그렇죠. 한편에서는 저거 재밌겠다. 새로운 게 뭐가 괜찮은 게 나오겠다. 그러면 누구랑 일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뭐 뻔하잖아요. 뻔한 거죠. 근데 반짝반짝 할 것 같은. 저는 저 어렸을 때 별명이 초록이었습니다. 지금도 처럼. 네, 진짜 예전에 저 신인 때 초롱이요. 신인 때 그리고 약간 좀 들이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저돌적이에요. 맞아요. 네. 그 적극적인 사람이 이뻐요.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 나는 못했을 것 같다니. 난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어진 거는 또 확실하게 주어진 건 하죠. 네. 근데 이렇게 뭐 할래 그러면 조셉처럼 너무 좋은데요? 이런 스타일에 예.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스타일. 그런데 이제 윗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 이런 친구만 쓰는 건 아니고. 맡겨 주십시오. 네. 제가 해내겠습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과연 그렇게 끝까지 하는지. 이 친구는 선뜻 막 이렇게 쉽게 하진 않는데 일단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책임감 있게 꼭 하더라. 그걸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막 직장인분들 고민 같은 거 들을 때 이해 같지가 않으시고. 그렇죠. 저도 겪었던 일이고 겪을 땐 잘 모르잖아요. 이게 막 진행 중일 때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는데. You think they don't need piles of prescriptions to function naturally. Well, look again and you might catch it. Just stay a minute more. There's this little moment after the sunny smile as their eyes fall to the floor. And the truth starts peeking. 저 역시도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거나 고민이 있을 때 책을 찾거든요.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저의 주 관심사라서 그런 책을 좀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The anonymous ones never let you see the ache they carry. So they keep on keeping 제가 지금 취준생이거든요. 네, 또 오늘 면접을 보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마침 책방이 진짜 근처에 있어가지고 오게 된 거거든요. 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